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81회. 안녕하세요, DJ 꾸미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씨앗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씨앗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준영님께 많은 이야기, 그 법철학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네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 좀 기대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기대되는 거는요, 저번에 준영이 말씀해주신 청년의 과제로 제출하셨다고 하셨던 청년의 노동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준영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준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뭐 오늘 방송은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청년의 노동권,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요, 저번에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정말 청년은 연령으로 정의가 되는가? 청년은 사실 정체성으로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청년을 정체성으로 정의한다면 그러면 기준점은 무엇으로 두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의 내리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죠.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 그 앞서 소개해주신 제 에세이가 청년의 노동권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를 잘 이제 분리해서 우리는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노동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청년의 노동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청년이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고 있죠. 맞아요. 엄청 진짜 모든 정책에 청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저는 종교계에서 있는데 청년과 관련된 미래세대위원회,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유행어처럼 많이 쓰였죠. 종교에서도 정치에서도 여기저기서 청년이라는 이름이 많이 튀어나오네요. 실제로 그 2010년대에부터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청년파리 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청년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까, 청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다 쓰이고 있고, 실제로 말은 보통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쓰인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의미를 조금씩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 저런 뜻으로 쓰기도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청년이라는 말을 두고 보면 그 의미들을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청년이라는 말로 쓰이거나 표방되거나 주장되거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년 파리
가 되는 건 아무래도 그 청년이라는 뭐 연령이든 정체성이든 그 청년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겠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사실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진정한 청년, 그러니까 따옴표 속에 있는 진정한 청년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우리가 그 고정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부터 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청년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효과가 있고 또 그만큼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 미래 세대인 청년이 우리를 지지해달라라는 이름으로 뭐 진짜 청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수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까지 청년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청년을 새로운 소비자로서 불러내기도 하고 문화적인 문제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이 주목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는 주로 사회정책의 대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저 방금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단체, 제가 아는 단체 중에 대한불교 청년회라는 곳이 있어요. 청년회잖아요. 근데 보통 나이가 50대, 40, 50대 이렇게가 청년회로 많이 그 회원들이 그 나이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청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 들으면 나도 청년인가? 나도 청년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제적으로는 보통 한 15세부터 시작해서 29세 정도까지가 그쵸. 많은 나라에서 이제 청년을 나름대로 규정할 때 그거에 이제 공통된 범주를 한번 뽑아보면 15세 정도에서 29세 정도까지를 그 청년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100세 시대에 40대는 청년이 아닌가요? 생물학적인 연령이 40세를 초과했다고 해서 청년이 아닌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게 100세 시대라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40세가 청년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 그냥 이제 제 주변에서 예. 이제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열정이 넘치고 뭔가 그 불안정한, 안정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게 저한테는 좀 청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40대는 이미 직업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세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안착된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채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다 보면 채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정의를 이제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불안정성이라는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자기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연령이 그렇네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라고 얘기하는 건 보조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청년의 정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령 범주를 결합시킬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만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질문을 드려보면, 그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은 20대 후반에 딱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취업이 딱 된 사람, 그 그렇죠.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는 정년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러면 채은님의 정의에서는 청년에 제외되는 사람인가요? 그게 꼭 직업적으로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 관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이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요즘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업과 이제 뭐 결혼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본다면 29세 직업적으로 청년으로 볼 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복잡한 그러네요.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는 그런 불안정성에 있지 않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청년이라는 말을 두고 그래도 각자 다 알아서 쓰는 건 자유로운 선택인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합의를 해보고 싶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내려보고 싶다라고 할 때 신체적 요소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청년은 애초에 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쵸. 마음만은 청춘이다. 그 실제로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거가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난 정신적 요소로서 청년이다. 청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그것을 아직 가지고 있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말들을 두고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법과 제도의 문제에서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낳게 되겠죠. 네.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누가 청년인지에서부터 답이 내려져 있지 않고 그냥 각자에게 그 의미를 맡겨준다면 일관된 정책을 예상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바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청년을 정의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 청년의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청년 정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청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청년의 노동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결국 청년이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언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고 제도로 안착돼서 정책 사업으로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의 청년은 나름대로 법적인 의미에서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준영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의 영역 안에서는 청년을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그 연령 범주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 이행해 가는 상태 혹은 단계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법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유엔에서 청년과 인권 문제를 함께 결합시켜서 고민한 주제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청년을 그런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떠한 연령대로 정의되는 건 사실은 통계적인 이유에서가 크고 그래서 딱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를 고정시킬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청년이라는 걸 보니까 의존적인 단계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일자리 문제로 그러니까 일의 문제로 노동의 문제로 본다면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교육받거나 훈련받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자기 일을 찾아나가는 단계 그렇게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청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 그냥 나이나 그런 것들에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로서의 나아가는 그런 그냥 한 사람으로 볼 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의미에. 사실은 이제 나이로서만 청년을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다르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떠한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딱 박아두면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포인트를 짚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유사한 주장을 이제 했었어요. 그 청년을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자. 그래서 결국에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연령이라는 요소에 의해 그리고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 취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청년 정책이라고 보자라고 이제 제시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걸로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돼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라는 약간은 좁은 의미의 가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가가 되고 싶든 아니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로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기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의존적인 혹은 자기 일을 아직 찾지 못한 어떤 상태에서 일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일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행하는 것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의 시기에 청년이라는 어떤 한 단계가 교육을 마치고 임금 노동자가 되는 단계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게 남성의 경험과 여성의 경험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청년의 이행성을 그냥 규정해 버리면 여성의 경험이 완전히 삭제될 우려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출산과 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논의의 시야에서 이제 빠져버리고 그저 그 임금 노동자가 되는 딱 그 시기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렇게 이행해 나간다라는 되게 이제 지배적인 문화적 표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론 꼭 일을 해야만 하냐 이때 이게 뭐 사실 국가가 원하는 거 아니냐 생산 가능 인구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게 사실 국가의 요구에 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에게 일할 자유 일하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보장된 조건에서 청년이 어쨌든 욕구가 있을 때 자기 일을 찾아가고 싶어 할 때 그 자기 일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법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청년 시기라고 청년이라는 단계라고 규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이제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논의를 좀 다양하게 넓은 관점에서 좀 봤는데 그럼 이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노동권도 하나의 권리,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그 노동권도 뭐 헌법에서부터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 제정된 수많은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제 법적 권리이고요. 뭐 우리가 흔히 그 노동권이라는 말을 또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특히 청년 유니온 규약에도 청년의 노동권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활동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동권을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선 이제 국내법으로 보면은 이제 헌법에서부터 노동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헌절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법과 권리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헌법에 기초를 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헌법에도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노동의 권리라고 저는 말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실제로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국민들이 참여한 이 개헌 논의의 결과 이 조항을 실제로 이제 노동의 권리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노동권이라고 하면 이 헌법 32조 1항 앞부분에 규정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국내법상으로는 그렇고 또 이게 그 나라들 간에 국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상으로도 특히 1948년에 그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에도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가 분명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 누구나 일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꼭 일을 해야 한다는 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건 의무를 말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 재밌는 건 지금 우리 헌법이 같은 제 32조에 1항에서는 노동의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곧바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럼 노동이 도대체 권리야 의무야? 근데 실제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 이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할 생산 과정에 기여해야 할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서는 노동의 의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딱 규정해 놓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에 이제 개헌 논의에서는 노동의 의무 조항은 삭제하자.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권리임을 명확히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일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게 되는데 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권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일에 대한 권리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A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두 분은 어떠신가요? 그 A에 일을 대입시켜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각 개별 실정법이 보장하는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일자리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일에 대한 저는 권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시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권리라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권리까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할 기회에 대해서 네. 마땅히 나에게 이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의 노동 조건이 안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다 일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세계 인권 선언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약간 이제 힌트 같은 게 될 텐데 우선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알 것 같아요. 그 해고당했을 때 사회 여러 가지 제도를 인해서 안정적인 보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우리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실제로 뭐 소득이라던가 생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될 그 일자리를 잃더라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다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그러니까 국제 인권 규범상으로 노동의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채연님이 일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요구할 수 얘기했죠. 있는 네. 권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썰을 풀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그 안에 각각 구분되는 독립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딱 그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노동권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청구권이라고 해서, 청구한다는 게 뭔가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에 대한 것일 때는 주로 일자리가 되겠죠. 혹은 그 일자리의 내용,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일자리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청구가 혼자 청구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 같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역시 노력 말고 노조. 일단 물론 이제 그 집단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물론 그 힘을 모아야 개인의 권리도 실현할 수 있다는 네, 점에서 네, 네. 당연히 노동조합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시킬 의무를 가진 상대방을 항상 전제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실행할 의무를 네. 가진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리 주체이면, 그리고 그 권리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청구권, 요구할 수 있는 힘이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그걸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난할 수 있는, 비난받게 되는 그런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개인에게 시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누가 실현해야 될까요? 정부, 국가죠.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의무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실제로 헌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의 권리를 규정한 뒷부분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노동권에 대한 상대방은 이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청구권으로서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국가에게 마땅히 우리의 일자리와 그 일자리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구권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그 청구권 다음은 이제 자유권인 거죠. 그러니까 권리에는 자유의 요소가 항상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그 국제인권규범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우선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타인이나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간섭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유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일을 할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걸 당연하게 함축하는 거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내가 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하지 않을 자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지갑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권리의 내용으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할 자유가 있고 일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꾸로 보면 누군가 나의 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일하지 않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강제근로. 강제 노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규범상으로도 국제인권규범상으로도 그렇고 ILO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그 협약 사항에서도 그 강제 노동을 아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성한 노동의 권리,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하지 않을 권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진짜 기본적인 생활도, 그러니까 주거라든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을 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삶을 사실 생각했어요. 예. 그것도 맞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풍부한 논의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일하지 않을 자유의 근거에서 논의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일하지 않을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적 상태를 주장하시게 되고 그거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일하지 않을 자유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근로계약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러한가? 우린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근데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상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면 이거 정말 실질적인 강제노동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걸 바꿔나가야 될지의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더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노동권을 가진다는 건 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시연님? 청년이 노동권을 가진다. 청년의 노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행기로 가는 청년이 내가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걸로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예. 있겠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청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도 얘기했고 노동권도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연결 지어야 할 텐데 우선 청년은 한 시민이 네. 한 시민이 교육의 상태에서 일의 세계로 이행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노동권은 일에 대한 권리로서 거기에는 청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는 무엇에 대한 자유의 요소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동권은 청년의 권리가 아닙니다. 모두의 권리. 예. 모든 시민의 권리이고 인간의 권리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 헌법은 노동의 권리를 국민이 가진다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도 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그러면 노동의 권리가 없냐라고 했을 때 국민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단어니까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인 국민에게만 노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인간의 권리로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뭐 외국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권은 청년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예. 모두의 권리. 모든 사람의 이제 권리인 거죠. 근데 다만 청년이기 때문에 혹은 청년이라는 상태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노동권의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수많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규정한 그 청년이라는 상태에 의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노동권의 실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는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해서 이런 제약들, 문제들, 사회경제적 그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청년 노동권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청년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노동권은 그 모두의 권리이고 그 태어나자마자 바로 노동권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 살아가면서 계속 보장돼야 될 권리인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청년이라는 상태에서 그 노동권의 실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청년 유니온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 삼고 있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 일단 자리가 없죠. 네, 자리가 없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차별, 있죠. 맞아요. 청년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래도 신체적인 문제에 연령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연령과 결합된 여러 가지 다른 차별의 기제들이 여기에 결합되어서 일을 막 시작하려는 자기 일을 찾아가려는 단계에 있는 어떤 한 개인 시민에게 노동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성별도 결합되고 장애 여부도 결합되고 성 정체성도 결합될 수 있고 성적 지향도 이 문제 당연히 결합돼서 굉장히 복잡한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 훈련 삼아서 인턴 같은 경우에 월급을 좀 적게 주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청년 노동권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건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노동권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턴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정말 교육과 그 노동의 애매한 경계에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교육을 빙자해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경력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사실은 계속 갈려 나가면서 이용만 당하다가 작업들만 하다가 사실 어제 버림받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청년이라는 상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력이 부족하고 숙련도 부족하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또 연령이라는 이유로 특히 한국적인 문화의 맥락에서는 나이에 의해서 막 하대당하고 이러기도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인턴 노동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인턴 문제야말로 청년의 노동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양산해 내는 느낌이에요. 인턴을 그런 단기 일자리라든지 맞아요.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를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 노동권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정책을 계속 낸다면 단기 일자리라든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내지 않아야 맞는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 방향이 아닌 채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내니까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겠죠? 정말 청년 실업이라는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닌 정말 안 좋은 일자리들을 마구 늘려나고 그것도 거기서 또 청년들은 거기 일자리에 진입했다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의 노동권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모든 시민은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모든 시민은 교육을 마치고 일의 세계로 처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가진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권리의 내용은 이렇게 나름대로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그 정부가 펼쳐온 수많은 그 청년 대상의 고용 정책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평가해 봤을 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비롯해서 그 법에 근거한 수많은 청년 고용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의 노동권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봐도
국가의 입장에서 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 성장에 이게 위험 요소가 되니까 화들짝 놀라서 청년들을 막 어떻게든 일자리를 가지게 만들고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시키려고 등 떠미는 식의 굉장히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등 떠미는 식의 정책만 했을 뿐이지 청년의 노동권의 기초에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의 노동권에 그러니까 청년도 가지는 혹은 청년 상태에서도 보장돼야 될 노동권 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청년 고용 혹은 노동 정책을 펼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단기 일자리만 막 양산해가지고 무조건 그 묻지마 취업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권리를 위반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동에 대한 권리, 일에 대한 권리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일하지 않은 정당한 노동 조건이 권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자리의 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되고 적어도 여기서 일을 하면 이 일자리에 진입을 하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진입한 일의 세계, 이 직업 세계에서 잘 뿌리 내려가지고 커리어도 쌓고 어떤 숙련도 쌓고 전문 기술도 쌓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여야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권리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면서 그 권리의 기초에서 이 청년 대상의 고용 정책, 노동 정책도 개선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토론 같은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저는 배우는 입장으로서 지금 약간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청년의 노동권에 대해서. 뭔가 이리저리 여기저기 퍼져 있던 저의 생각의 파편들을 방금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이 조금 깔끔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연구와 고민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결과를 좀 얻고 싶은지 궁금해요. 얻고자 하는 게 좀 있는지. 일단은 뭐 어렵지만 제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쓰임새가 이제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이 권리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나름대로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권리를 잘 이해하고 또 권리의 근거에서 토론하고 권리의 근거에서 주장했을 때 사실 굉장히 거기에는 그 규범적인 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핵심적인 기능이 사실은 이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힘의 관계, 약육강식의 힘의 관계인 것을 사실 정당함의 기초로 한 그런 법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게 각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권리이잖아요. 우리는 이 권리를 서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에 의해서 나의 의무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마땅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규범적인 힘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청년 고용 혹은 노동 문제도 그렇고 올해 4월에 문제가 됐었던 그 임신 중지의 권리 혹은 자유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 보는 게 제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과제이고 그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잘 뭐 진행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제 나누면서 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조금씩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청년에게 이거를 정부가 해줘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지? 왜 정부가 이걸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도대체 청년의 권리가 뭐길래? 라고 생각해봤을 때 나에겐 그 청년의 노동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게 그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청년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좀 되다 보니까 청년 유니언 활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좀 더 나의 청년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듣는 조합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고 청년으로서 내가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권리를 갖고 있구나, 요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을까. 오늘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서는 좀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작업을 조금 더 그 진척시켜가지고 뭐 하반기에는 좀 더 완성된 버전으로 그때 한번 더 보셔야겠네요. 글을 발표할 그러니까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영님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그 노가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예. 네, 그거 한번 시아님께서 한번 건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영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준영님께 청년 유니언이란? 이걸 그래서 제 고민을 해왔어요. 네, 일단 제 고민해온 답은 어쨌든 제 개인에게 있어서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라고. 네, 뭔가 예. 안 좋은 좋기도 하고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세상 일은 다 양면적이죠. 근데 일단은 좋은 의미로 제가 청년 유니온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어쨌든 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온 거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회적으로 물론 청년 유니온 규약에도 스스로 이제 밝히고 있지만 그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의 노동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청년의 노동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청년 유니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창하죠? 원래 마지막은 거창해야죠. 예. 네. 오늘 준영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스트 분들 중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잘 편집해 주시기를. 아유, 그럼요. 간단하게 오늘 녹음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노가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맞아요. 계속 작년부터 있었던 것 연락이 같아요. 없어서 좀 삐져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생겼을 때 또 관심 가지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이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싶고 또 한 사람의 청취자로 열심히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준영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희 지부 사연을 저번부터 계속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경기지부와 경남지부 사연이어서 오늘은 청소년 유니온 지부의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하민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유니온의 소식을 들려주실 거예요. 네. 네, 씨앗에서 하민으로 돌아온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 송하민입니다. 저희는 저희 이번 연도 계속 진행했던 걸로는 저희는 초창기에 작년에 진행했던 여성 청소년 인터뷰집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걸 드디어 책으로 편집해서 인터뷰지를 편집해서 이제 세상에 내놓았고요. 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진짜.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많은 작업들 했더라고요.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자랑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총 7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녹취록을 6분 걸 풀었습니다. 오. 아마 한 10시간 가까이 되는 녹취록을 제가 풀었고 푼 거를 이제 그 자수로 따져보니까 13만 자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녹취록 푸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하나의 성과. 어떤 하나의 성과로 남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즈 사업을 마무리해서 세상에 내놓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인터뷰지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제 여성 청소년 관련한 집담회 같이 기획하고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례로서 사용이 괜찮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청청 모임이라는 이제 일상 모임, 조합원 일상 모임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일상 모임으로 조합원 분들이 와서 같이 신나게 안전한 공간에서 같이 신나게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들 계속 가졌고요. 가장 최근에 가졌던 청청 모임은 저번 6월에 있던 청청 모임인데요.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같이 시청을 하면서 이제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이제 청소년 유니온 감정노동 조사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 감정노동 조사단.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가 어떠한지 그걸 같이 파악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같이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까지 내놓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녹음하는 날짜로 따지면은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에 저희 드디어 오랜만에 신입조합원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아, 청소년 유니온 신입조합원 모임. 네, 한동안 잘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신입조합원분들이 꽤 오셔가지고 꽤 많이 가입을 하셔서 그래서 신입조합 모임을 진행하고 같이 또 신나게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누고 청소년 유니온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비된 프로그램은 같이 간단하게 보드게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또 청소년 유니온에 대한 역사나 그런 것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교육보다는 네. 좀 더 같이 친목을 다지고 나와서 얼굴 익히고 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중심을 뒀어요. 이후에 또 많은 신입조합원 모임을 할 예정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이후에 또 신입조합원분들이 더 들어오면 근데 이제 이번과 같이 아마 이건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과 같이 그냥 놀고 먹는 프로그램만을 준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신입조합원분들 더 들어오셨으면은 또 놀고 먹는 프로그램보다는 같이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것 같은데 아마 감정노동 조사단을 통해서 이분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같이 도모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지금 제가 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오. 이거를 말하면은 집행부가 저를 혼내겠죠? 그런 걸로 혼난다면 꽤 괜찮은 네. 거 아닐까요? 그러겠지만 아마 일 벌려놨다고. 다음 녹음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음 사업이 논의하고 세팅이 된다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신입조합원 모임 내일 잘 했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감정노동조사단 네. 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로 좀 조합원분들께 좀 공유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은 출구를 명확하게 짜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이미 세팅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일단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같이 발표를 한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한 단락 마무리를 짓고 이후에 출구를 어떻게 뺄지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이 녹음을 듣고 청소년 유니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연락을 좀 취하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녹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요, 이제 저희 이제 페이스북과 아니면 네이버에 청소년 유니온 검색하시면은 저희 청소년 유니온 페이지와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 저희 위원장인 송하민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또 청년 유니온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제 지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가입하실 때 지부 선택을 청소년 유니온으로 선택하시고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또 연락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가입과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청년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몇 살까지 또 청소년 유니온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네, 언제까지죠? 저희 청소년 유니온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정해둔 나이에 따릅니다. 네,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24세 미만인가요? 만 24세요. 만 24세까지는 청소년 유니온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청모임이나 감정노동조사단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청소년 유니온 검색하시고 활동을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 가입하시면 제가 정말 1대1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충을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일터에서 털어놓을 때 없었던 털어두기 어려웠던 일터에서 있었던 고충들, 다 그런 거 다 제가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충도 꺼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청소년 유니온을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다시 시아님으로 돌아와서 네, 시아십니다. 인터세트. 오늘 첫 녹음 고정 게스트로 첫 녹음 해보셨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네. 고정 게스트로서 첫 녹음을 해봤는데 약간 이제 예전에 그냥 간간히 이제 게스트로서 나왔을 때랑 느낌이 꽤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떠한 책임감?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이 질문을 더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그래서 뭔가 오늘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집중을 최대한 하려고 하면서 막 질문도 하려고 막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떨리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던 녹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재밌는 녹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하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씨앗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시안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녹음에도 활발한 네, 녹음 부탁드릴게요.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